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두면 정말 좋을 최신 보험 소식들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또 기술 변화나 약관 변경, 건강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핵심만 쏙쏙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하지만 안타까운 보험 사기 사건 두 건부터 짚어볼게요. 아, 네, 그 사건들. 첫 번째는 암 투병 중인 동생 몰래 그 보험 설계사랑 짜고 동생 이름으로 2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하려 한 50대 여성 사례인데요. 아, 가족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다행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기 미수로 인정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모한 설계사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발각이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니코틴으로 살해한 뒤에요. 여행자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내려고 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보험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계획적인 살인이란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이런 걸 보면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 보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그 보험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의,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의와 신뢰. 네. 단순히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신뢰의 문제를 해결까진 아니더라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업계도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침 KB 손해보험에서 설계사 교육에 AI 코칭 솔루션이란 걸 도입했다고요. 네. 그 소식 저도 접했습니다. 이게 설계사의 말투나 표정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AI가 분석해서 피드백을 준다는데 이게 글쎄요, 정말 고객과의 어떤 실질적인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술적인 접근의 한계는 없을지 궁금하네요. 흥미로운 시도라고 봅니다. AI가 어떤 표준화된 소통 기술, 예를 들면 발음이나 속도 같은 걸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느끼는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깊은 유대감 같은 감성적인 부분까지 AI가 코칭할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기술과 어떤 인간적인 감성의 조화가 중요해 보여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 또 제도적인 변화도 있더라고요. 8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할 때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인데요. 그 대체구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순정품이랑 품질은 거의 같다고 인증해준 부품인데 가격은 한 35%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당장 수리비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다만 역시나 순정품이 아니면 왠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것인지가 관건일 겁니다. 그렇죠. 안전 문제니까요. 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또 꾸준한 품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새로운 보장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하나손해보험에서 업계 최초로 차대차 사고 입원비, 통원비 특약 이걸 출시했어요. 차대차 사고만요? 네, 자동차끼리 사고 났을 때 입원하면 하루 5만 원, 통원하면 하루 3만 원, 최대 30일까지 보장한다는데 월 보험료가 한 4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저렴한데요? 월 400원이요? 그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렴해서 좋긴 한데 혹시 실제 청구할 때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물론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가입할 때 그 보장 조건이라던가 면책 기간, 또 청구 절차 같은 걸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본이죠. 특히 이건 차대차 사고라는 특정 조건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최대 보장 기간이 30일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나중에 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보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추세를 한번 살펴보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아직 1.7% 수준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저조한데요? 비용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비용 문제도 물론 크고요. 근데 아직 그 표준화된 진료 코드나 수가 체계가 좀 부족해서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보장 범위가 좀 제한적인 상품이 많다는 것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아, 청구 과정의 복잡함. 네.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들 스마트폰 의존율. 이게 2023년에 69.1%였다는데 이게 급증하면서 어린이 보험이 단순히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까지 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 건강까지 이제 보험이 좀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걸까요? 네, 그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보험의 역할도 이제 진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어떤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보험 역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 네. 마지막으로 건강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인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65.8세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격차가 상당히 크네요. 네, 거의 17년 가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체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젊을 때부터 근육관리 같은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체 연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런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 증가는 앞으로 보험 상품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걸 넘어서 뭐 건강관리 서비스라던가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 상품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험 사기의 이면부터 시작해서 AI 코칭 도입, 품질 인증 부품 같은 새로운 변화, 그리고 펫보험, 청소년 정신건강, 건강 수명에 이르기까지 보험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바뀌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상담의 질을 높여주고 또 새로운 부품 선택지가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기술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교감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함께 또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